지금 투자자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중소형주는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IT죠. 이 섹터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대장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지금 최고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유관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중소형들조차마저도 이 낙수효과 기대감에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을 들고 있는 투자자. 이 투자자들은 걱정할 게 없죠. 이 상승은 그냥 즐기면 됩니다. 자, 하지만은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들고 있지 않는 투자자, 막 조바심이 나죠.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투자하자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나마 좀 덜 오른 그런 반도체 관련, IT 관련 주식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하자니 중소형주는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좀 위험한 것 아니냐,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크게 물리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자, 이 반도체 관련 주식을 들고 있지 않는 투자자를 위해서 딱 안성맞춤인 투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ETF입니다. ETF는 특정 지수를 복제를 해서 그 지수와 똑같이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상품인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A라는 그런 지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는 10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고 각각 종목의 구성비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A라는 지수를 복제한 그런 ETF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ETF는 똑같이 그 A 지수의 구성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비중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A 지수가 1%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 ETF 역시 1% 오르는, 자, 그래서 그 A라는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투자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TF의 대표적인 장점은 한 종목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내가 코스피 지수에 투자할래? 아니면은 뭐 반도체, 조선, 바이오 이런 특정 업종에 투자할래? 자, 그런데 종목은 뭔지 잘 모르겠어. 자, 이런 상황에서 ETF를 선택을 한다면은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겠죠. 자, 그리고 ETF는 이 종목처럼 상장돼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 상당히 자유롭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주식을 놓친 투자자들, 그런데 특정 종목을 잘 모르겠고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오늘 그 부분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ETF를 고를 때 어떤 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골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총 400가지가 넘고요. 그 중에서 이 반도체, IT 관련 ETF는 총 11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억 원 이상인 그런 ETF는 총 6가지입니다. 타이거 200IT, KB스타 200IT, 타이거 200IT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자, 제가 계속 타이거, 뭐 코덱스, KB스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냐면은 브랜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의 브랜드명, 뭐 현대, 기아, 벤츠, BMW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 브랜드명은 바로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거는 미래에셋, 그리고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KB스타는 KB자산운용.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브랜드명 뒤에 바로 그 ETF 상품, 즉 어떤 지수를 추종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크게 200IT,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나뉩니다. 자, 200IT는 뭐냐면은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200 정보 기술, 그 지수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코스피 200 그런 종목 중에서 이 대표적으로 IT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는 무엇이냐? 바로 한국거래소 KRX 세미콘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지수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고 구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0IT 지수입니다. 자, 200IT 지수의 종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각각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삼성 SDS,
즉 이런 삼성과 LG가 들어가는 대형주가 상당수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업종을 살펴보면은 반도체, 스마트폰, 2차 전지, 그리고 가전, IT 서비스 등 반도체를 포함해서 좀 다양한 그런 IT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 자,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런 주식이 SK 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 반도체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OLED, 그냥 LCD, 뭐 LED 그런 다양한 그런 중소형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반도체와 비슷한 컨셉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다 넣어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지수의 특징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200 IT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편입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 IT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형주예요. 삼성, LG. 반면에 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중소형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수도 다릅니다. 200 IT 지수는 총 12종목. 하지만은 이 반도체 지수는 29종목이나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인데요. 200 IT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2차 전지 등등 다양한 그런 업종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70% 정도가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과 차이점이 과연 이 두 지수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200 IT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많고, 그리고 업종도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 중소형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의 변동성,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원래 이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란 컨셉 자체가 항상 일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시설 투자를 해야만, 그래야지 수주를 받고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반대로 이 시설 투자가 없을 당시에는 보릿고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실제로 이 200 IT 지수와 반도체 지수 이 두 개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요, 반도체 지수의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훨씬 많이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는 더 화끈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반도체 쪽을, IT 쪽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대형주에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 200 IT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맞고요. 반면에 나는 좀 더 화끈한 걸 좋아한다,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상품은 자기 컨셉에 맞게, 자기 투자관에 맞게 골랐는데, 자, 그렇다면 브랜드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ETF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만약에 이 제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200 IT 지수에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200 IT 지수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억 원입니다. 근데 100명이 만약에 100만 원씩을 샀다. 자, 그러면은 1억 원이거든요. 하루에 1억 원 정도 거래가 되는 그런 ETF인데 하루에 1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약간 상승 압력이 있겠죠? 물론 이 ETF 같은 경우는 LP라고 있어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동성 공급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원활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물량을 좀 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초 지수가 있잖아요. 그 기초 지수와 이 ETF가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거의 똑같게끔 이렇게 사고팔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사도 이 LP가 그 물량을 받아주긴 받아주나,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확 몰리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일시적으로 이 매도세가 몰리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싸게 더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ETF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이 200 IT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타이거입니다. 만약에 200 IT 지수를 투자하신다면은 이 타이거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반대로 반도체, 이 반도체 ETF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코덱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ETF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덱스 반도체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또 200 IT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은 2배예요, 2배. 즉, KRX 200 IT 지수가 1% 오르면은 이 IT 20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2% 오르고 반대로 1% 떨어지면 2% 떨어져요. 자, 그래서 200 IT 지수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더 화끈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다. 자, 이런 것들 잘 고려를 하시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고 싶은데, 자, 개별 종목은 좀 위험하다.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ETF를 소개해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ETF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